네, 안녕하십니까. SSEC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대웅님을 모시고 주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이제 우리 주재원들이 해외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나가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주거 문제, 차량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게 보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주재원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사전 출장이라는 거를 그쵸. 가게 되죠. 집도 구하주기 네네. 위해서. 근데 이제 보통 사전 출장에서는 이제 물색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색을 할 때 이제 보통은 거기 이제 주재원들이 있으면 되게 네, 쉬워요. 그쵸. 왜냐면 주재원들이 모여 사는 어차피 모여 사는 동네가 동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상해 같으면 홍천루, 뭐 네, 구배 이렇게 네. 코리아타운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음. 그 물어봐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네.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는 네. 식으로 이제 갔을 때는 거기 주재원도 없고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떤 에이전시를 네, 찾느냐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뭐 상해나 후진국일수록 웬만하면 한국인이 하는 부동산 업체를 찾는 게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수료가 조금 네. 높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선진국은? 네, 선진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에 가서 언어만 된다고 하면 이제 로컬에 가서 알아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빌트인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호주가 호주. 완전히 틀려요. 그쵸. 중국은 빌트인이 돼 있어서 네. 웬만한 것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호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 전압도 맞지가 않아요. 아, 그럼 가전도 다 사야 가전도 다 사야 되는 네.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전 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일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거,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은 좀 변압기를 이렇게 쓰더라도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하는 부분하고 네. 같이 겹쳐집니다. 연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사를 할 때 아, 이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와야겠구나. 네. 아니면 이 물건들을 가져와야 많이 돼요. 가져와야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상해에 이제 계시면 차량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번호판이 뭐 몇천만 원을 하니까 사실은 그 운전하기도 또 힘들고요. 근데 또 호주를 갔는데 호주는 뭐 차량 가격이 약간 비싼 부분들이 있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이 원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차량을 한 대 또는 두 대까지도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차량을 구입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이 뭐 두세 배 하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돈이 많으시면 네. 이제 가능하실 것 네. 같고 그게 아니면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뭐 집을 구할 때 그 버짓이 그러면 상해랑 호주의 버짓이 달랐나요? 그 그쵸. 현지 물가에 맞춰서? 다르죠. 네. 이제 그 보통 어떻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하냐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상해가 있고 뭐 도쿄가 있고 네, 물가 도시별로 또 멜버른 있고 시드니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렌탈비를 보전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월급에서 네. 본인이 뭐 나는 좀 예를 들어서 네. 좀 싼 데 살고 싶어. 그 대신 300만 원 지원해 줄게. 네. 그 대신 한 100만 원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사실 200만 원 세이브 되는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네. 예를 들어서 상해는 400만 원 한도, 월 400만 원 한도에서 살 수 있고 멜버른은 뭐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리밋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주거비에만 써야 되는 거죠. 나오면 돌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게 다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없어서 네. 이제 그 버짓 안에서 최대한 이제 최대한 맞는 집을 집을, 예,
살려서.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버짓이 만약에 400만 원인데 우리 집은 350만 원짜리만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50만 원을 그런 부동산 에이전시랑 잘 얘기를 해서 뭐 도우미 아줌마 비용으로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피트니스 센터를 연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던데. 네, 이게 되게 지금 네. 좋은 재밌는 질문 네, 하셨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이렇게 되면 되면 다 뱉어내야 되죠. 뱉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쵸, 있다 맞아요. 해서 이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이런 하시는 행동을 안 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네. 예전에 다녀와서 네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신 분도 거의 있고 예. 요즘에는 거의 네네. 윤리적으로 네네네.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없어졌네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주재원 경험이 있는 주재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재원 파견 전 교육, 파견 중 교육, 그리고 귀인 교육과 가족 교육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